한 해가 속절없이 또 지나갑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코로나의 해이고 사람들은 언택트를 했던 해였습니다. 매일 늘어나는 확진자 수는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절망과 좌절만을 안겨주었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뭐라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일만 가득했던 한 해였고요. 힘들지 않은 사람을 주위에서 찾아보기 힘든 한 해, 그리고 매일 시끄러운 정부, 폭등하는 부동산 값과 서민들의 애환이 뒤범벅이 된 한 해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한국에서는 영원히 흘러가라 하는 애절한 한 해가 이렇게 물러가고 있습니다. 돌아올 신축년 새해는 소처럼 뚜벅뚜벅 일만 하면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라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세계 경제는 하향 곡선이었고 우리나라는 K방역으로 세계의 여러 나라보다 좋은 평가를 받은 또 다른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늦어지는 백신 도입이 또 짜증나나 하루를 벌어먹고 사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는 유사일에 가장 살기 힘들었던 한 해로 기억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기사에서 언급되었습니다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여행도 못 가고 모임도 못하고 친구를 만나지도 못한 그런 것들이 가정에까지 코로나 여파가 파고들어서요, 이혼율이 급등하고 가정 불화가 어느 해보다 더 많았다는 우스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코로나 시대 가정의 행복이란 주제로 제 소견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벌써 주제가 별 흥미없다 하더라도 우리 베이비 부모님들께서는 일견 웃고 넘어가지는 못할 문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것은 결혼 생활을 상당 기간 오랫동안 해온 베이비 부모님들이 느끼셨던 문제라서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혼자 사는 남자보다 아내와 함께 사는 남자가 평균 수명이 더 길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저런 사유로 혼자 되신 남성 베이비 부모님과 혼자 되신 여성 베이비님들께서는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지요. 이유가 뭘까요? 왜 남자는 아내와 같이 사는 분이 수명이 길다는 통계가 나왔을까요? 아내가 남편을 잘 보살피기 때문일까요? 성생활을 하는 것이 수명을 늘리는 것일까요? 아내의 음식이 수명을 늘려주는 것일까요? 아내가 옷을 잘 세탁해 주어서일까요? 이런 건 문제가 아니랍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요, 수족관의 물고기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생선을 파는 사람들은 고기가 오랫동안 살아있기를 희망합니다. 생선이 죽으면 값이 확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횟집 수족관에는요, 작은 상어 한 마리만 풀어놓으면 된다라는 그럴듯한 말이 있죠. 물고기들은 상어한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별의별 신경을 다 쓰며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피해 다닌답니다. 긴장 상태의 물고기는 죽지도 않고 오래 살아 남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물고기가 수족관 내에서 일찍 죽는 것은 태만하고 긴장이 풀어져 있고 제 맘대로 놀다 보니 운동량도 떨어져 일찍 죽는다고 농담 반 진담 반하는 까시비였습니다. 맞는다고 생각되시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아내가 있으면 항상 움직여야 하고 긴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남편이라도 아내 때문에 긴장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아내를 가진 남자는 평생을 긴장하며 항상 움직일 태세가 되어 있죠. 아무리 큰소리치고 아내를 쥐잡듯이 하는 사내도 속마음은 아내를 라이벌로 본다는 것이죠.
나태해질 여유가 없고 잠시 한눈을 팔 수도 없습니다. 그 결과 남편들은 긴장을 하게 되고요. 움직여야 하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편의 수명이 늘어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비비님들 어떠세요? 자세히 생각해보면 아내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늘 아내의 바운다리 안에서 살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좀 나쁜 말로 바가지를 긁는다? 그런 말일까요? 간섭 그럴까요? 그 무한 자유가 결국 생활을 불규칙적으로 만들고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꺼리낌 없는 행동을 하게 되니까 불규칙에서 오는 신체 리듬이 깨져 결국 수명이 좀 짧지 않을까는 검증되지 않은 생각입니다. 아내가 없다면 긴급 출동할 태세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 때나 자기 좋을 때 움직이면 그만인 거죠. 아내가 있으면 항상 신경을 써야 합니다. 게으름을 피우거나 한눈을 팔거나 술을 많이 먹거나 양말을 벗어서 아무 데나 던지거나 늦잠을 자거나 하여튼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하지 않으면 아내의 잔소리는 막 퍼부어집니다. 그러면 남편은요 긴장하고 거기에 반응하고 즉시 복종해야 합니다. 어쨌든 아내들은 게으르고 편안해지려고 하는 남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수족관의 상어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것이죠. 비비님들, 그래서 아내란 참 고마운 존재입니다. 남자의 수명을 늘려주니까 말입니다. 아내가 남편으로 하여금 긴장감을 줘서요 남편의 수명이 길어진다면 아내의 고마움을 알도록 해야겠죠? 그렇겠습니다. 비비님들, 아내의 잔소리를 고마워합시다. 코로나 시대에서 아내의 바가지에 고마워하고 아내에게 감시하고 순종합시다. 그러면 자신이 오래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알고 남자들은 아내의 바가지를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역이용한다면 아내들은 화를 내시겠죠? 아무튼요, 남자는 아내에게 감사해야 하며 아내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비비님들은요, 내년에는 백신도 맞고 치료제도 나온다니까 좀 안심하시고 이제 떨어진 경제를 살기 위해 여행도 팍팍 가서 돈도 쓰시고 식당이나 유흥업소 마음껏 다니시어 바닥 경제를 살리는데 충실하셔야 됩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교육시키느라고 온갖 정열을 다 바쳤던 우리 베이비 부모님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거나 상대적으로 빈곤한 것이 코로나가 준 오늘의 현실이거든요. 전통적인 생활 양식이 붕괴되어 이미 고령에 노령에 도달했거나 질병으로 노동력을 상실해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요 국가가 노인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편해서요 자살률이 높은 나라도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그 선진국에서는요 노인들이요 또 심심해서 무료해서 심심해도 그냥 죽는 사람도 있대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럴 사람도 있을까요? 너무 편하니까 그런가? 비비님들,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이건 우리나라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가 해결해야 할 문제고 또 새로운 과학 로봇이나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노인들도 건강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은 확실합니다. 노인 연령이 85살, 지금보다 20년 이상 젊어지니 노인이란 말은 80 정도는 먹어야 이해되는 사회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즐겁게 살고 맛있는 거 닥치는 대로 잡수시고 돈 너무 안 쓰고 병들어서요 자식들에게 주고 가는 바보가 되지는 맙시다. 요양원 돈 짊어지고 가면 병이 낫나요? 경자년 올 한 해를 그렇게 사셨듯이 21년 내년에도요 그렇게 수족관의 고기처럼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비주님들, 내년은 신축년 소띠해입니다. 소처럼 한 발 두 발 힘차게 걸어가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 노후생활 전선에 이상이 없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반가운 얼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만나요.
감사합니다.